비꼬 올 광주엔 특별한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의 번호는 518번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민주화라는 것을 맛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를 순례자처럼 달리고 있죠. 광주분들한테는 이 5.18 버스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5.18 다시 되새김질 해주고 우리 되새김질 해주잖아요. 잊지 않게. 네, 잊지 않게. 맑은 머리. (5.18) 버스에서 만난 2020년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 매일 오후 5시 18분이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노래일까요? 혹시 이 종소리 무슨 종소리인지 아세요? 아, 알죠. 18분에 9시 18분에. 임을 위한 행진곡. 5.18 추모 기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서 병군하고 시민군하고 싸웠던 거. 그날 이후 40년. 이 광장은 지금은 많은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518번 버스를 만났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긴 이 버스 노선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요 장소이기도 하죠. 아니 광주인데 518번 버스가 있네요. 예, 여기 민주의 성지라서 특별한 날이라서 518번이 있습니다. 5월 18일이 아무래도 좀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영원히 기억하려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수차례 버스 노선을 개편했지만 유일하게 이 버스만큼은 번호와 노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일 봐가지고. 이렇게 나면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퇴근 버스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그 5.18 민주화 운동하고도 그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얼핏 들었어요. 듣기는. 네. 그리고 시민들은 노선과 번호를 바꾸지 않은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는 집 가는 길인데. 아니 광주 분들한테 5.18이 조금 남다른 숫자잖아요. 네네. 그런 걸 실제로 느끼세요? 여기 살아보니까? 네. 충장로에 쪽에 살아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5월 되니까 그 글로만 봤었는데 그쪽에 사니까 5월 되니까 향 냄새가 진짜 나더라고요. 추모도 있고 몇 년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 내려야 되는데. 네. 몇 년 안 지나서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셨어요? 서울 방송국에서 아. 왔어요. 너무나 당연한 걸 묻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광주는 40년째 같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겪어본 분들은 몰라요. 말로 해서는 또 다 못해. 지금도 감추고 있잖아요. 전두환 씨 보세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KBS에서
5.18에서 방송을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5.18에서 한다고 막 광주만 해. 한국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서울 사람도 몰라. 강원도 사람도 모르고 경상도 사람들도 모르고. 어제같이 생생한 40년 전의 기억. (5.18) 버스를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니까 예. 이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저희들도 자부심 느끼고 해요. 네. 저희는 1학년 때 5.18을 겪었기 때문에. 예. 그때 그럼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죠. 저희 누나가 가다 놓고 바깥에서 못 박았으니까 못 나가게. 생각하게요? 예. 아니 그러면 친구분들 중에는 뭐 참가했던 분들도 계시겠네요. 해만 불면 된 사람도 하나 있고. 그때는 살벌했죠, 엄마들은. 그렇겠죠. 시내 나가면 막 빗자국이 막 여기저기 사과대가 있으니까. 그날 누나가 문에 못질을 하지 않았다면 동생은 이 길을 다닐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불 끌게요. 네, 내려주세요. 518번 버스가 65군데의 정류장을 거쳐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데요. 아, 여기 다 기사님들이신가요? 아, 여기는 이제 다른 기사, 다른 버스 이제 노선. 아, 이게 종점이니까요. 네. 이 시내 버스가 아니라 그냥 이 장거리 노선 버스 같은데요? 여기 시청 지나고 그다음에 5.18 기념 문화회관이라고 그 시청 좀 지나고 오면 있거든요. 도청 가고 오면은 좀 마음이 좀 뭉클하고 좀 기분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해요. 이렇게 그 지날 때마다. 그때는 이제 막 무서워서 막 그 수모댕이라고 막 정신없어하고 뭐 이제 학생들 다른 사람들은 막 민주화 운동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막 도망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때가 그 이제 18인가 19 이제 그 정도. 40번째 5월을 맞은 광주.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5월은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첫 차가 운행 준비를 하네요. 518번 버스는 노선이 긴 만큼 하루를 조금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첫 차 출발이 몇 시인가요? 6시입니다. 6시요? 예. 첫 차가 6시면 오늘 하루 이렇게 몇 번 왕복으로 하시는 건가요? 왕복 3분입니다. 왕복 3번을요? 예, 예. 편도 2시간의 긴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적자를 면할 수 없지만 광주시는 이 노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목욕간지. 목욕하러 가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목욕 가방
아, 그래서 몰카방 지금 타신 거예요? 갑자기 나오면서 마스크도 안 갖고 와봤더니 인사 나누는 걸 보니 단골이신가 본데요. 아니, 타시면서 누구한테 인사하신 거예요? 우리 언니 아는 분 아, 아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일했대. 아, 같이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디로? 이제 망월동 있는데 성북동 녹지가에서 북구청 녹지가에서 이 도로 제초 작업하러 가요. 광주에선 매년 5월 18일이 다가올 때면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행사에 대비해 도로변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들이 공공 근로자로 참여해서 잡초 뽑기에 나선 거네요. 아니, 이렇게 나지 말라고 막 비닐을 덮어놔도 나네요? 진짜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서 근육이 뛰어나와도 다 나와. 이렇게 뽑아도 내년이면 또 나 있죠? 그러지. 아무리 뽑아내고 그래도 봄이 오는 건 어떻게 못 막나 봐요. 못 막아? 풀은 뽑을 수 있어도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다는 아주머니. 봄은 빛고울 광주와 많이 닮았습니다. 누구나 다름없이 5월 하면 5.18 그것이 먼저 생각나. 아무리 생각 안 하고 싶어도 5.18이 먼저 생각난 거죠. 강주기 때문에. 사십 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기억들. 제일로 마음이 아팠던 거는 새벽에 뭔 여자가 그대로 젊었는갑지. 그럼 텔레비에 나오더만 살려주라고. 나와서 살려주라고. 막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좀 나와서 해주라고 막 그랬을 때 여자인데 어떻게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 듣기만 하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날을 기억하고 되새겨 잊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빨래를 봤는데 부인들이 배고픈 게 퍽퍽 기어나라서 밥을 좀 주라는데 반찬이 있어야 밥을 주지. 그 무 무치고 국 담고 해서 서로 밖에서 골목에서 밥을 다 걷어서 갖고 갈게. 밥이랑 줬구만. 응. 그랬더니 밥 밖에서 거기다 넣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밥을 놔두고 올게 다 먹고 그릇만 갖고 나더라고. 아니, 시민들이는 개헌군인데도 밥 달라니까 밥 드시고 싶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때 군인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으면, 그때 거리로 나갔으면, 그때 누군가를 더 숨겨주었다면, 해마다 5월이면 그때 그날로 돌아만 갑니다. (518번) 버스가 충장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젊은이들로 가득한 광주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데요. 그날의 기억은 이곳에도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간판들이 되게 오래돼 보이네요. 그렇죠. 이 거리가 여기 보면 여기 오래된 가게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에 써 있어요? 여기에요. 보면. 여기. 30년 이상 된 사람. 아, 그러네요? 예. 아, 여기는 1980년이네요. 80년도 개업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1980년 장사를 시작했다는 곳인데요. 사장님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그때 몇 주간 그랬더. 강주 사태 기간은 아예 문을 다 열지를 못했으니까. 체류탄 날리지. 또 이렇게 지나간 학생들 하나씩 숨겨주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숨겨진 사람도 굿하고 그냥 학생도 굿하고 잡아서 나가고 그런 판인데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없죠. 계속. 좀 전에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렇게들 이해하시는 옛날에 강주 사태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지금은 민주항쟁 강주 5.18 민주항쟁 지금 바꿔져서 그래. 그때 당시에 집권 세력들이 그렇게 사태로 생각했으니까 폭동이라고 그랬잖아. 강주 폭동. 그때는. (5.18) 민주화 운동이 제 이름을 찾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은 애들만 아니라 뭐 나이 먹은 사람 노소를 떠나서 뭐 여자분들은 뭐 김밥을 뭐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와서 준 사람도 있고 주유소 가면 주유소 기름도 공짜고 이거 내가 삶은 뭐더냐 그냥 내 기름 가져가십시오. 뭐 그런 거 전부 그런 마음이라고. 네가 내 것이 없어 그냥 서로 나눠 먹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 모든 게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심사해서 아마도 그때의 마음이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게 해준 힘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유난히 승객이 많네요. 아니 근데 오늘 되게 손님이 많네요. 오늘 5.18 묘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라서. 네. 어버이날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었던 518번 버스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버스의 최종 목적지는 국립 5.18 민주묘역.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한창 바쁜 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넓은 데를 다 하시려면은 힘드시겠어요. 하는 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쪽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동네 애들이랑 목욕하러 가다가 중형버스 총격 사건 거기서 총을 맞아가지고 5.18 때 5월 23일 날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그때를 목격하시고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예, 버스 처음 총격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는 계속 목격 보고 있다가 공수대원이 나 총 겨누는 거 보고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얘가 들어간 구멍. 이쪽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왔죠. 관통했어요, 관통. 주남 마을버스 총격 사건. 물놀이 가던 소년의 가슴을 관통한 총알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버스 종점 거기서 이제 발견되신 분들, 28일 날 모셔오신 분들, 운전수. 운전수분. 네. 김윤수 군. 네. 그 여자분.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죽어서 이제 가족들이 영혼 결혼식을 해드렸어요. 부부예요. 네. 영혼 결혼식 하셔가지고.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광주에 그러한 비극이 생겼을까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정권 잡으려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860여) 명의 시민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운 얼굴을 찾아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어버이날이네. 먼저 떠난 아내를 찾아오셨군요. 아버님 이곳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찾으세요? 제가 매일 제 일에 지장이 없는 한 오전에 지장이 있으면은 오후에 오고 또 오후에 일이 있으면은 오전에 이렇게 다녀가고 그럽니다. 매일 오시는 네, 그 매일 옵니다. 5.18을 같이 겪었던 아내가 3년 전 떠난 뒤 매일 찾아오신다고 하나요. 평생 그리 왔었어.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왔죠.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누구시라? 어떤 분을 찾아오신 건가요? 저 부모님이나 다름없이 저를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신 그런 당숙이기 때문에 100살 넘으셨겠어요? 네, 그러죠. 예, 그러죠. 100살 넘으셨죠. 시민한테 총뿌리를 댔으니 그게 역사의 그런 죄악이었죠. 지금도 그 전두환이 같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했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확실히 그 역사는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버스는 광주의 상처를 안고 달립니다. 선생님 여기 지나실 때마다 심정이 좀 어떠세요?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기가 미행을 다해서 돌아가신 분 같으면 모르는데 전부 다 억지 죽음 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죠,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참 고마워야 해야 할 것인 것 같아요. 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발판으로 되어서. 금남로에는 시민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던 옛 전남도청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건물 모퉁이로 우리를 안내하시네요. 여기가 우레기 이렇게 들어놓고 여기 이렇게 방문 이렇게 딱 덮어놨대요. 아, 여기 아드님이 계셨어요? 예, 우리 아들이 여기가 들어놓고 있더라고. 들어놓아서 방목을 여기서 이렇게 딱 덮어놨더니.
머리는 요리 들고 발만 저라고 또 딴 애기들이 여가 오고 가요. 19살 시민군 아들이 도청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달려온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아니다겠다고요. 얼굴이 없는 게 아니다겠어. 코 같은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열은 얼막 떨어져 버리고 얼굴은. 뒤통수 몇 개. 그러니까 아니다겠지. 아니다고 그러고 22년 만에 망울 때다 놔두고도 그래서 그래갖고. (22년) 동안 찾아 헤매다 유전자 검사 끝에야 아들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애미다 아니야. 내가 죽이려고 내가 죽인 팬이야. 보고도 아니다 하고 나올 때 내가 너를 죽인 팬이다. 그때 찾아서 알았으면 그때 묻었으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은 결코 그냥 얻어진 게 아니겠죠. 어머니 5.18인데 그래도 아드님 대신 꽃이라도 하나 받으셔야죠. 누구신지? 아니 제가 사온 거예요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못하게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도 꽃이라도 하나 받으셔야죠 어버이날인데. 아이고 참말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아픔이 아물 수 있길 바랍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오늘의 마지막 518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지금 막차 타셨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늦게 퇴근을 하시는 건가요? 일 마치고 일을 이제 마쳤어요. 10시에 마쳐서. 이렇게 항상 늦게 끝나나요? 네네.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학원 마치면 10시거든요. 이 광주 분들한테는 이 5.18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남다르게 느끼실 텐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전 원래 고향 대구고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 분이세요? 네. 그리고 광주 온 지 한 10년 됐는데 5.18에 대해서 사실 전 좋은 게 사실 좀 교과서로 보고 매체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단순히 글자로 배운 게 아니라 좀 더 마음으로 와닿고 이렇게 좀 더 훨씬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진짜 광주 이곳에 삶의 하나하나 묻어있는 하나의 진짜 역사고 문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광주에 사는 대구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광주에 온다니까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면은 또 광주 사람들은 똑같이 멀리서 거기서 왔는데 부모님 걱정하는데 어떻게 왔냐, 오히려 또 되려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게 된다는 게 또 3년, 4년, 5년, 지금 1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광주 되게 좋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518번 버스가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518번) 버스는 오늘도 어김없이 옛 전남도청 앞을 지납니다. 어제 만난 기사님이시죠? 매일 5.18 사적지를 따라 달리는 518번 버스. 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앞에가 전대거든요. 저기 어떻게 가요? 여기 난리 났어요 그때. 예전에는 이쪽에 도로로 아주 대모 여기서 정경들이 막고 있고 나오려고 그러고. 여기가 그러면 역사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기 거리가 엄청 여기서 막고 있고 나가려고 그러고. 체류탄 여기 그 살지를 못했으니까 체류탄 때문에. 전남대로 향하는 길에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대학생이세요? 혹시 학교가 전남대학교 대학생이세요? 혹시 어떤 과 전공하셨어요? 국악학. 국악학. 국악이요? 두 분 다. 악기 전공이라서. 악기요? 그럼 어떤 악기 다루세요? 사실 저는 판소리. 판소리요? 얘는 필이고. 이 젊은 연인이 다닌다는 전남대학교가 가까워 옵니다. 잠시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전남대학교 정문은 5.18 민주화 운동의 사적지 1호로 지정돼 있죠. 여기가 5.18 최초 발원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모르셨어요? 저는 발원지는 몰랐어요. 전남대가 5.18에 참여했다는 건 알았는데. 네, 그때 시작했죠. 와가지고. 혹시 전남대에 5.18 강좌라고 있는데 저는 그 강좌를 들었거든요. 그 강좌를 수강했었는데 그 강좌를 듣고 나니까 뭔가 좀 더 이게 다가오네요. 네. 혹시 지금 몇 년생이세요? 저요? 나이 꼭 밝혀야 되나요? 아니, 혹시. 저 92년생이요. 92년생. 전혀 이쪽하고는 거리가 많이 먼 세대네요. 그죠. 네. 많이 먼데 그래도 아픔이니까. 제 광주 아픔이니까. 늘 등교하면 여기를 보시겠네요. 등교는 저기서 해가지고. 독재에 맞선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첫 출발점이 됐습니다. 저희 전남대 정문 여기가 이제 민주강변 사적 1번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이유로 비가 오는 야외에서도 이렇게 열띤 이야기를 펼치는 걸까요? 대학생들과 이런 공수부대 최초 총들이 있었던 곳이고 5월 광주 역사기행으로 이제 교사들 말고도 이제 다른 대학생들 이렇게 같이 해서 광주 당일치기로 좀 왔습니다. 여기는 학생분들이신가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왔고요. 전북 군산, 대전, 청주 이렇게 해서 모였어요. 전남대 정문을 시작으로 옛 도청에 이르기까지 5.18 사적지를 도보로 다니며 역사 기행 중인데요. 어떤 유적지면 그 한 곳에만 스팟이 있는데 여기는 광주광역시 전역에 있는 거 보고 딱 그때 정말 며칠 동안 광주 전체가 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이곳저곳 많이 흩어져 있던 게 아직 그때 건축물에 차는 있는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해서 아직 끝난 역사가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역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시의 모든 곳이 5.18 사적지인 광주. 대인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날을 함께한 상인들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호박 싸요, 호박. 호박 4개 3,000원. 호박 하나 1,000원이요, 1,000원. 이게 시장을 계속 돌게. 돌면서요? 저쪽 돌고 그래야지. 이거 뭐 집 많고 할 때는 막 힘드실 텐데. 오늘은 물건이 만든 게 좀 편해. 탈 때는 엄청나게 싫어. 일단 한 뭐 수박 싣고 뭐 싣고 하면 무거워가지고. 한 200kg 씩 200kg. 채소와 과일을 싣고 손수레 노점을 운영하는 하문순 씨. 아주 좋아. 그녀도 40년 전 이곳에 있었습니다.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많이 됐어. 5.18 나기 전부터 했으면 엄청나게 했지. 그러면 그때 어머니 한참 나이가 있을 때 그때 27. 40년 전에 5.18 때도 여기서 장사했지. 여기서 해주고 여기서 주먹밥. 저기서 주먹밥 몰았어. 저기서 해물집에서. 아야야 우리 학생들 다 죽인다. 전경들은 정부 준 게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잘하는데 우리 학생들 체리탄만 먹고 쓰러진다. 얼른 돈 거더라. 그래갖고 노인네 돌아가신 노인네들이 다니면서 3,000도 걷고 2,000도 걷고 5,000도 걷고. 시민군을 위해 기꺼이 주먹밥을 만들었던 하문순 씨. 그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아니네? 얼른 와봐. 이리 여기 좀 떼. 이리 앉아. 한점 넣게 해줘. 그래. 아유 이거 뭐, 무슨 떡이에요? 의자 갖고 이게 왜? 앉으세요. 손피야. 얼른 앉아. 의자 갖고 앉으세요. 예. 여기 앉아. 아유 이 40년 집 전에도 이거 주먹밥 하시더니 오늘부터 싸버려 그냥. MBC에서 나왔어요. 자. KBS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꿈에 따라 얼른 와. 텔레비 나오더라. 빡빡한 게 떡도 먹고. 점심 식사 안 하셨어요? 먹었어. 먹었다고. 삽수 먹으려고 샀다고. 같이 먹으려고 저녁 시간이잖아 지금 같이. 저녁 시간. 이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 민주라는 소중한 의미를 지켰던 거겠죠. 두 번 왕복했을 뿐인데 8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쉬셔야겠어요. 아니요. 그럼 어때요? 망월동 묘역 종점에 자리한 기사님들의 쉼터를 찾아왔는데요. 아이쿠, 저희가 휴식을 방해했군요. 안녕하세요. 모처럼 518번 기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연스레 이야기의 주제가 모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리 광주에서 5.18이니 어쩌니 해도 실제 와서 안 보니까 몰라. 다 광주 빨갱이들 거짓말이라 이거요.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게 하려면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믿게 할까? 뭐 말로 해서 안 들으니고 고지를 안 들으니 그걸 어떻게 믿게요? 와서 현장을 보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든지 현장을 와서 한번 보고 망월동 5.18 묘역에 와서 보면은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이. 현장을 제가 또 나오셔서. 기사님 가시는 거 찍으려고요. 아유 그래요. 갑니다.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버스 안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아내분한테 가시나 봐요. 예. 망월동 묘역에
가는 중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갈 수가 없고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찾아가곤 합니다. 삼 년째 매일 이 버스를 타고 먼저 간 아내를 찾는 이분은 덜컹이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힘들 법도 하지만 5.18로 고초를 겪었던 아내를 생각하면 결코 편하게 갈 수 없다는군요. 아내에게 가는 길. 해마다 5월이 되면 이팝나무꽃이 어김없이 핍니다. 새하얀 꽃송이가 영락없이 그때 주먹밥을 닮았나요. 예, 그래서 이팝나무를 보고 5.18 꽃이라고 그래요. 정말 쌀같이 생겼어요. 네. 자세히 보니까. 근데 꼭 이맘때만 되면 꽃이 피더라고요. 오늘은 아내가 있는 곳에도 이팝나무 꽃이 활짝 피어 있을 겁니다. 촬영 마지막 날. 1980년 5월의 목격자로도 불리는 전일 빌딩을 찾았습니다. 5.18 때 헬기 사격의 흔적이 새로 발견돼 역사의 교육장으로 되살려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전일 빌딩에 시민군이 있었는데 헬기로 지금 사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980년 5월 18일을 기억하기 위한 사람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80년 광주 민주항쟁의 현장이 고청, 전일빌딩, 녹두서점, 상무관 이런 곳을 쭉 걸으면서 이야기 듣는 일종의 그런 날이라서 오늘 일부러 여기를 또 택했어요. 건물 기둥에 남은 헬기 사격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한 명에게라도 더 알려주고 싶습니다. 안녕.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4학년. 3학년. 근데 누구랑 같이 온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외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왔어요. 이 3대가 같이 참석하신 거예요? 5.1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주를 억압한 전두환 정권의 그 폭거 때문에 일어난 순수한 우리 강주 시민의 항쟁이에요. 다른 지역은 안 됐다고. 이 항쟁을 인정하지 않고 헬기 사건을 헬기에서 사격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헬기에 총 쏴서 이 건물에 총 자국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하게 만들어 놓은 이게 순례 지역이야 이게. 긴 여정의 끝. 우리는 금남로를 지나는 518번 버스 기사님에게 꼭 묻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 5.18 버스가 어떤 버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5.18 버스가
좀 영원히 노선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바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 버스 노선이 영원토록 기억이 남게끔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5.18이 이렇게 매일같이 실어다 나르는 거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실현하게다가 과거 아픈 기억 있는 사람도 모시고 또 현재에 또 살아가는 분도 모시고 두 개를 같이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해야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가 되니까요. 공존한다고 생각했는데 공존. 근데 과거가 공존해서 5.18이 운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고 상처난 곳을 출발해 민주라는 새살이 돋은 길을 달리는 518번 버스. 아직 가야만 하는 길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